인간이 망하는 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쟤는 못한다, 쟤는 아니야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걔들은 가감히 잘라버려요. 근데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45년 동안 방송을 해오신 그 과정에서 눈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가식이 없는 연예인, 한국 예능계 대부 이경규 씨와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예능계에서, 방송계에서 탑 중에 탑으로 쭉 지내오시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다가 개그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또 이제는 예능인이 됐어요. 이 명칭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능인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그리고 뭐 출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 출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방송 출연 정지 명단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장을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12명 정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안 들어있었죠? 안 들어있어요. 저는 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나와줘가지고. 김성주, 안정환, 이번에 그 새로 프리슨 하는 친구 있죠, 김대호 아나운서. 네, 그 친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12명의 방송 출연 정지를 내렸고, 방송 법안이 곧 통과가 되면 통보가 갈 겁니다. 앞으로 좋은 시장이 열릴 거예요. 네. 그 인터넷에 그동안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이경규 명언, 이경규 예능 어록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세히는 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거 무섭거든요. 제가 정말 무서워요. 신념을 안 가지면 좋은데 신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제가 무식하다는 게요, 뭐 책을 많이 안 읽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식하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한 분야를 많이 했는데 이쪽 분야를 몰라. 그런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이쪽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PD가 잘 못하면 떠나면 돼. PD가 신념을 갖고 프로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피곤해. 경험담이시군요. 다 피곤해. 여러 사람 피 말려. 그럼 자기가 딱 해보고 아니면 떠나란 말이야. 왜 여기서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냐 이거죠. 신념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 싶으면 떠나라 이거예요. 요거 언제쯤 경험한 얘기인가요? 40몇 년 동안 40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참 많은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그랬나?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거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참 그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돼, 나여야만 돼, 이런 것도 잘못된 신념이겠군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책을 꼭 내야 된다? 아니에요. 책 많이 나와. 그중에 내가 하나 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 내 책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 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게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쟤는 못한다, 쟤는 아니야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계속 해야 되니까. 쟤는 아닌데. 여기 보면 딱 보여.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함부로도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엮이는 거예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주위에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그 자르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떠난다니까, 걔네는요. 좀 가주면 좋은데. 가주면 좋은데 안 간다니까. 잘라내도 안 간다니까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이경규 씨처럼 이렇게 45년 동안 방송을 해오신 분이 아닌 그 과정에서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나요? 일단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사자들이 있어. 정직하지 못한 애들. 걔들은 가감히 잘라버려야 돼. 그 사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돼요. 있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 뭐가 많은 척 하는 애들은 다 사자야. 진실하지 못하지. 얘가 뭘 잘한다 그럼 옆에서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가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난 이런 게 있어 뭐 저쪽. 이게 다 사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건 접습니까? 접어야죠. 이 사람하고는 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뭘 척척척 하니까 저 사람 잘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도 하게 되고 뭐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탱이 맞는 네, 겁니까? 눈탱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아셨어요? 아니면 나쁜 경험을 한 다음에 아셨어요? 많이 맞았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도 명언 하나 남겨주신다. 인간관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잘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아닌 것 같으면 만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으면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얘 안 만나면 친구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친구 없이 살아야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이게요, 인간이 망하는 게 고독을 못 이겨서 망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거기서 사자가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외롭지 않아야 돼. 아니 외로움을 내가 견뎌내면요, 면역력이 내가 있는 거야. 외로움에 대한. 그러면 누가 쑥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고독을 견디려면 이 책을 읽어라 이죠. 이 책을 읽어야겠네요. 그럼요. 네. 이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소확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 싸준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행복해한다면 소확형.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시다는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대학형을 누리라는 거죠. 크고 확실한 행복이네요. 그럼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만 뭘 줘야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줬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어머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도시락 안 싸줘도,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계신만 거라도 나는 고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학설, 소확형을 뒤집는 대학형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일이 있다. 그럼요. 행복하다. 그런 대학형으로 가야 돼. 큰 걸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사소한 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뭐 옷 입으면 지가 찍고, 그럼 지가 보고 지가 행복해하고. 오늘도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그냥 행복한 거. 그렇죠. 내가 오늘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지. 이 먹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 약 올리고 이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SNS 올리면 다 보잖아요. 부러워하고. 예? 그런 데서 행복을 찾지 마라 이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대학형이 주장하는 내 학설이라는 거죠. 이 속에 오늘 하신 명언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큰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죠. 어설프게 좀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은 깨달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은 누가 봐야 됩니까? 5세부터 95세까지. 잠이 안 오는 어린이 엄마가 이 책 읽어주면 애들이 좋은 책이에요. 혹시 개그를 짜시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할 때 우리 사회의 어떤 뒤틀린 포인트나 이런 걸 찾아내고 풍자하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저희 집에 가면은 OTT가 다 깔려져 있어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싹 다 있어. 쿠팡. 그래서 그거를 쫙 봅니다. 한 10분씩 탁탁탁탁. 요즘 뭐가 유행하는가? 왜 저걸 좋아하는가? 일반적인 그냥 연애 오락 프로도 쫙 보죠. 좀 누가 나온다? 뭐 이렇게. 저는 잘 되는 건 잘 안 봐. 망한 거 막. 망한 건 다 보십니까? 망하면 통쾌해. 진짜 망했구나. 내가 오징어 게임 지금도 안 봤다니까요. 오,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왜요? 싫어 그냥. 내가 잘 돼야지. 시즌 2는 안 좋대요. 보셔도 돼요. 그래요? 한번 봐야지. 그렇게 해서 뭐 망한 프로라든지 아니면 요새 사람들이 뭘 좋아해서 저걸 왜 좋아할까를 본다든지 이렇게 관찰을 하실 때 뭐가 이렇게 탁 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있죠. 공감이 탁 오는 데가 있어. 저건 공감이다. 그 공감의 포인트를 잘 찾아내야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공감이가 뭐냐 이거지. 그 보고 싶다 친구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뭐였죠? 해피투게더 시즌 2였나요? 예. 사람 앉아가지고 전화해서 사람 보는 거. 생활 속에서 나도 생각하잖아요. 내가 친구를 불렀는데 난 몇 명까지 올까? 뭐 이렇게.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관찰 카메라를 싫어해요. 요새 정말 많아졌죠,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카메라 10시간씩 돌려가지고 그거 갖다 붙이면 10시간이 뭡니까? 요새는 뭐 6박 7일도 돌립니다. 6박 7일 돌려가지고 재미없는 거 나가 죽어야지.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요즘 2025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돼야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방향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혈육을 이용한 프로들이 너무 많아. 아, 그런가요? 그 봐요. 저 이혼하면 저 돌싱 포맷 나가고 장가 안 가고 그냥 살고 있으면 미우새 나가고 부부 사이 안 좋으면 동상이몽 나가고 결혼 안 했으면 솔로 지옥 나가고 그리고 애 놓으면 슈퍼 뭐 그 나가고 뭐 그 이런 거 저런 거 떼고 나면 나갈 데가 없어.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를. 예림이가 어릴 때부터. 근데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만들기가 쉽잖아요 생각보다는. 그죠? 섭외만 잘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런 포맷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 관찰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새롭게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유명한 감독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제일 좋냐고. 다음 영화라고. 다음 프로그램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시대를 흔들어. 도시어부를 뛰어넘는. 아니 도시어부는요 느낌상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부터 할 거예요. 아 다시 합니까? 네, 다시 해요. 아 네네. 그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가 있는 한은 가서 잡아야죠. 그러니까 관찰 예능보다는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나와줘야지 방송국으로도 시청자들이 돌아오죠. 안 그러면 OTT 쪽에서 제작비를 너무 많이 퍼부어요. 그러다 보니 다 그걸로 갚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당연하죠. 물론 자본의 흐름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너무 자본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몰려버리면 거기도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보다도 오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아 결국은 우리 좀 쓰세요군요. 한국 예능이 세계적으로 대박 나면 뭐 합니까? 내가 거기 없는데. 한 선생하고 나하고가 지금 문제지. 새로운 포맷이 나오면 우리 둘을 갖다 써야지. 코미디에 대한 이경규만의 철학은 뭡니까? 저는 사실은 생활 속의 공감 이런 걸 참 좋아하죠. 유머는 우리 인생의 활력소죠. 유머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데 거기다가 큰 웃음까지 준다면 그건 큰 복이겠죠. 그래서 저는 코미디는 삶의 공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하고 싶고. 후배들 중에 이제 개그맨이나 혹은 예능인이나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를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남들을 좀 더 즐겁게 하고 웃길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상대를 웃겼을 때 이 사람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즐거워야 돼.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하면 안 돼. 예능인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웃어? 나 즐거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있잖아요. 요리를 막 해가지고 남 주면 남이 먹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리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예능인이다. 내가 남한테 웃음을 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웃었을 때 내가 과연 기뻐하는가? 기뻐하면 그 사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단 스타트선에 서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그걸 잘해야죠. 그거는 안 돼. 이게 테크닉은 늘어요. 테크닉은 늘은데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재능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겠느냐. 사실 방송이 굉장히 냉정한 매체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고의 MC로 만드는 게 밀어져요. 근데 대중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이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대중이 좋아하는 걸 한다. 그래도 아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끌고 가는 건 뭐냐? 그거는 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웃겼을 때 행복함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중과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대중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전 지금도 대중들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그 대신 한 명이라도 떠나지 말라고 하면 안 떠난다니까. 거기 한 명은 치겠지. 아,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배웁니다. 그 언젠가 한번 OTT에서 그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정색하고 쓴소리 하셨던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원숭이 교미를 해. 나 살다 그런 거 처음 보네. 내용을 몰랐어요. 나 내용을 모르고 봤다니까. 여기서 보고 있고 쟤는 저기서 하고 있고. 근데 원숭이 교미를 하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서도 원숭이 교미는 안 보여줘요.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보통 동물의 교미를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얘들이 하더라고. 편집에서 많이 드러냈어요. 그거. 내가 대놓고 욕을 했더니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회식할 때 또 불렀어요. 그 원숭이들.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임마. 그래서 많이 야단쳤는데 그 야단이 도움이 돼가지고 시즌2에서는 잘했어요. 그게 기사로 엄청 많이 났던 경우가 기사로 많이 기억나요. 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욕을 그렇지, 먹은 거야 그거예요. 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개그맨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중에 하나가 군대와 같은 서열 문화가 있다 인 거거든요. 이걸 최초에 깨부신 사람이 이경규 선배님. 깨부셨다기보다도 여기가 사실은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과장에서 부장이래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입사원인데 어느 날 이게 사장이 돼 있어. 갑자기 인기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하 관계가 인기로 결정이 되니 이 안에서 그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계급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타가 되면 욕을 많이 먹어. 적이 생겨.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남자의 자격 때문에 이제 개콘에 특별 출연하게 됐어요. 나오는데 쭉 서서 복대서 인사를 하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나 그걸 처음 봤어요. 왜 집에 안 가고 인사를 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왜 인사를 해? 자기 코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김병만이하고 여자를 불렀어요. 야, 왜 저러니? 옛날부터 해왔대. 하지 마라. 그냥 가라고 그래. 그 왜 서 있니 애들이. 쥐고 끝나면 가야지. 가수들 자기 끝나면 가요. 근데 왜 개그맨들만 그러냐 이거지. 너무 그 원시적이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야단을 쳤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하게 됐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위기에서 깬 게 아니고 제가 그 감자골 4인방이라고 있었어요. 김국진, 김용만이, 김수용이 얘네들이 이제 MBC로 넘어왔어요. 그때 그 MBC 코미디언스에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KBS에서 넘어오니까. 저는 그거 없었어요. 와라. 저랑 녹화를 했어요. 그런 거는 많이 문호가 개방돼 있어야죠. 잘하는 거 올라와야지. 왜 눌려? 그것이 이제 그 뭐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라고는 뭐 얘기하겠지만 그런 동기부여는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후배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명실상부한 호통 개그의 1인자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경규의 호통 개그를 못 봤던 사람들은 지금 뭐 박명수의 호통 개그 얘기하지만 박명수 형이 하는 개그가 어떻게 보면 오마주인 거잖아요. 근데 박명수 씨가 하고 있는 호통은 비윤리적이고 돈을 벌기 위한 전형적인 자본주의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화를 내는 거기 때문에 감히 박명수랑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를 분노에 떨게 하는 거죠. 아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개그로 승화시킬 때요. 잘못하면 무례함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 선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젊었을 때 광고를 하나 하는데 광고에서 화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제품에도 고함을 질러요. 그거 대박 쳤어요. 잘 팔렸어요. 그게 어울렸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제품을 들고 화를 내지만 내 마음속에는 화가 안 났어요. 그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비결은 내가 화가 안 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싹 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화가 나고 여기도 화가 나고 이게 아니고 요 일부분만 화가 나 있는 거야. 나머지로 조절을 해야죠. 그래야지 선을 안 넘죠. 획가닥 해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생방 같은 데 나가서도 뭐 욕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비 건 적은 없습니까?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누가 선배님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가끔씩 이제 그 화를 내달라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내가 그 에피소드 적어놨는데 그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나를.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무섭다고. 사람들하고 많이 맞닥뜨려서 일을 하는 환경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좀 미움을 받게 된 상황이다 싶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작 엎드려야죠.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무조건 사과합니까? 사과해야죠. 우리만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럼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사과가요. 제가 뭐 대화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런 강연을 하다 보면 사과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뭔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도망가 버려요. 안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군요. 상황을 모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내들려 놓으면 사과하기가 더 미안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대화하다가 화가 빽 나가지고 야! 뭐 이러고 나면 나중에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좀 돌아서야 돼. 화를 낼 타이밍에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자리를 떠라. 돌아서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길어 녹화가 자꾸 재미도 없는 걸 왜 하라니 이거.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스타일. 네. 저 뒤로 가요. 재밌다. 재밌다. 지난번에 첫 녹화했는데 세상에 책을 주더라니까요.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아, 대본이 책이 왔습니까? 책이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 남 얘기까지 다 적어놨어. 그 이만큼한 책이에요. 그걸 막 읽어보다가 말았다니까. 지쳐가지고. 다음 주 녹화 들어가는데 오늘 대본을 받았어요. 3분의 2가 줄었어요. 행복해.
얘기하긴 잘했구나.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에피소드 버려야 돼. 근데 이 에피소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작비도 오버가 되고 재미도 없어. 그럼 이제 예전에는 화를 내셨는데 요새는 안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받은 대본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까 조금 전처럼 봤죠? 뒤에 가서 아니요. 재밌니? 이거 하셨어요? 예, 했어요. 아 요새 화 안 내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못 참았어요. 하다가도 내가 깜짝 놀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평생 못 고친다고. 못 고쳐. 야, 300분 해가지고 80분 나가면 그럼 220분 왜 안 해 이거지 내 말은. 또 열받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누가 와서 시비를 걸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만만해 보이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건가요? 그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면 사람이 좀 만만해 보여.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만 딱딱딱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허접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침묵을 지키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만해 보이지 허접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대한다니까. 이제 이걸 조언으로 바꾼다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고민인 분이 있다면 말을 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말을 줄여요. 봐봐요. 축구공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긴장 안 해. 공이 움직이니까. 근데 페널티킥 차게 되면 공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가 난리를 쳐. 골프가 그러는 거예요. 골프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미쳐도 알지잖아. 그러니까 침묵을 지켜주면 상대가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침묵을 잘 지켜줘야지만이 이 만만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도 그냥 이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을 몰라 인간들이 계획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외로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독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지. 분리불안이 있으면 안 돼. 강아지도 아니고 무슨 분리불안이 있어. 저 요새 딸을 키우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뭐 하나 둘씩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 예전에 선배님께서 예림이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고요. 근데 실제로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걱정되기도 할 텐데. No. 저는 일찍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예림이가 술을 좋아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이윤석이 나 이예림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소주 한잔 할 거 아니에요. 예림이가 말고 있더라고. 야, 그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네. 이 잔에다가 이 소맥을 해가지고 그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라 하면 안 돼. 그게 성인이잖아요. 하나의 개체예요. 내 자식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고. 이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칠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얘기한 얘기인데 우리 딸이 일본을 하면 뭐해? 영어를 하면 뭐해? 내가 해야지.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 요새 공부는 잘 되니 어려운 거 없니? 아빠가 도와줄 거 없니?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겪었던 많은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고 이런 내가 겪었던 실수를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 예림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예림이 결혼 전에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간지러운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딸의 사생활까지는. 근데 그게요. 자식을 이제 지금 8살이니까 이 크면 클수록 이제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돼. 짐승들도 다 크면 보내주잖아요. 사실 데리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저 집세도 비싸고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되지. 근데 너무 관여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관여하지 말. 왜 관여는 하지 말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아버지가 성질이 더럽다. 한번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걸 한 번씩 강하게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림이는 저를 무서워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5년의 경력의 예능인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았거든요. 딱 3명 하셨더라고요. 강호동, 이윤석, 서경석. 그렇게 딱 3명만 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너무 안 좋게 변해가고 있어서요. 결혼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면 뭐 2번 기도하고 뭐 바다에 나가면 3번 기도하고 결혼하면 4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자꾸만 피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결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종족 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번식이 끊어졌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아. 자식이 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안 낳죠. 지금의 우리 성인이 됐을 때 불행할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아는 거야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을 결혼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 제가 여우 다큐멘터리 찍었거든요. 몇 마리가 산에 돌아다녀. 그럼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멧돼지가 새끼를 적게 낳아요. 죽을까 봐.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좀 적게 낳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30대 이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들은 결혼해라 하는 것은 네 나이 거 봐라. 너 나이 먹으면 네가 아파. 누가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도와줘 있어도.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잘 진단을 해야 돼요. 뭐 아파트 줄게, 뭐 돈 줄게,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소용없는 정책이에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가 잘 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결혼도 하고 새끼를 놓는다니까요. 부모한테 잘해주면 안 돼.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면 오히려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겠냐. 결혼도 하고. 결혼과 사회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의견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 질문이고 공식 질문인데요. 인생을 쫙 돌이켜봤을 때 누군가에게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요? 남한테 잘하세요. 남한테 잘해라. 내 존재의 이유는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고 예림이고 뭐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요즘은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내 주위에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남한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남한테 잘해주는 법을 일찍 배워라. 일찍 배워라. 그래서 이제 그게 덧붙여서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건강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놈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 한석준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참 좋으네. 눈을 보고 얘기하니까 성질 확확 나면서 재밌네. 이렇게 앉으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 순도 높은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예능의 대부, 또 최근에 저서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으로 돌아오신 이경규 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깊은 생각이 담긴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